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를 넘는 분들이 대략 10명 중 6명에서 7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그중 상당수는 본인 수치가 높은 줄도 모르고 지냅니다. 60대 넘으신 분들, 아침에 손끝이 저리고 발이 차갑고 머리가 묵직한데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면 어느 날 갑자기 뇌혈관이 막히거나 심장혈관이 막히는 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심내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에서 늘 상위권에 들어요. 암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심장과 뇌혈관 문제로 삶이 크게 흔들립니다. 더 힘든 건 죽음만이 아니에요. 한번 뇌졸중이 오면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혼자 화장실 가는 일조차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녀에게 기대야 하고 병원과 재활을 반복해야 하고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희망도 분명히 있어요. 혈관 관리는 비싼 건강식품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밥상 위에 올라오는 아주 평범한 음식이 혈관 속 찌꺼기가 쌓이는 속도를 늦추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혈관 건강을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음식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왜 좋은지,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약 드시는 분들이 조심할 점까지 같이 짚어드릴 거예요. 특히 4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너무 흔해서 오히려 우습게 보는데 혈관 입장에서는 꽤 중요한 재료입니다. 여기까지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먼저 우리 혈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잡고 가야 해요. 이걸 모르시면 왜 보리, 양파, 들깨 같은 평범한 음식이 중요해지는지 감이 안 오거든요. 혈관은 그냥 피가 지나가는 빈관이 아니에요. 온몸에 산소와 영양을 나르는 생명길이에요. 이 길이 넓고 부드러우면 피가 잘 흐릅니다. 근데 오래도록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짠 음식, 운동, 부족, 흡연, 스트레스가 겹치면 혈관 안쪽 벽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 위에 콜레스테롤과 지방 성분이 달라붙기 시작해요. 부엌 하수구를 떠올리시면 쉬워요. 처음엔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죠. 근데 기름 묻은 설거지 물이 몇 년씩 흘러가면 파이프 안쪽에 기름때가 붙습니다. 처음엔 조금 느리게 내려가다가 어느 날은 물이 고이고 심하면 아예 막혀요. 혈관도 비슷합니다. 처음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의학적으로는 이런 변화를 동맥경화라고 해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혈전까지 생기면 문제가 커집니다. 혈전은 피가 덩어리처럼 뭉쳐 굳은 것이에요. 피떡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덩어리가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입니다. 둘 다 시간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에요. 몇 분 몇 시간이 삶을 가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전보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나요? 아침에 손발이 자주 붓나요? 발끝이 차고 저릿한 느낌이 있나요? 계단을 오르면 숨이 금방 차나요? 물론 이런 증상이 전부 혈관 문제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치만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는 있습니다. 그냥 나이니까 하고 넘기는 게 제일 위험해요. 저도 처음엔 콜레스테롤 문제는 수치 높은 사람만 신경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동안 혈관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더라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서로 연결돼요.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것도 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이 자주 확 올라가면 혈관벽에 부담이 생기고 혈압이 높으면 그 상처가 더 커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거기에 더 잘 달라붙어요. 한마디로 나쁜 조건들이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혈관은 완전히 늙기 전까지 관리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에요. 이미 좁아진 혈관을 음식만으로 새 혈관처럼 되돌린다고 말하면 과장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음식, 운동, 약물 치료, 수면, 체중 관리가 함께 맞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고 중성지방이 줄고 혈관 염증 환경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꾸면 6주에서 12주 사이에 혈액 검사 수치가 달라지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음식은 특별한 수입 식품이 아니에요. 보리, 양파, 들깨, 그리고 4번째는 버리기 쉬운 재료까지 포함된 음식입니다. 각각 역할이 달라요. 하나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내보내고, 하나는 혈관벽을 산화로부터 지켜주고, 하나는 피가 너무 끈적해지는 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마지막 하나는 의외로 혈압과 혈관 탄력 관리에 연결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같은 음식을 드셔도 먹는 방법을 틀리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첫 번째는 보리예요. 보리라고 하면 옛날 보리밥, 보리고개, 가난했던 시절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보리는 풍족함보다 버티는 음식에 가까웠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건강식품 매장에 가보면 보리가 쌀보다 더 귀하게 대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역할은 아주 간단해요. 베타글루칸은 장 안에서 물을 머금고 끈끈한 젤처럼 변합니다. 이 젤이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붙잡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줘요. 마른 걸레보다 물걸레가 먼지를 더 잘 붙잡잖아요. 보리의 베타글루칸이 장 안에서 그런 물걸레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붙잡고 나가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담즙을 만들어요. 담즙은 기름진 음식을 소화할 때 필요합니다. 보통은 담즙이 일을 마치고 다시 몸으로 재흡수되어 재활용하는 거죠. 근데 보리의 베타글루칸이 이 담즙을 붙잡아서 대변으로 내보내면 몸은 새 담즙을 만들기 위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더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유럽식품안전청에서도 하루 베타글루칸 3지 정도 섭취가 정상 혈중 콜레스테롤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어요. 보리백기에는 품종에 따라 대략 4개에서 8지 안팎의 베타글루칸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밥으로 먹을 때 백기를 그대로 매일 먹는 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흰쌀밥 일부를 보리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베타글루칸을 꾸준히 먹은 그룹에서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대략 5%에서 10% 정도 낮아지는 경향이 보고됩니다. 이 정도면 식탁 변화로는 꽤 큰 차이예요. 보리의 장점은 콜레스테롤만이 아니에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밥 먹고 나서 갑자기 졸리고 몸이 축 처지는 분들 있죠? 혈당이 확 올랐다가 내려가는 과정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혈당 출렁임이 반복되면 혈관 안쪽에 부담이 쌓입니다. 보리는 소화 속도를 조금 늦춰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도와줘요. 혈관에는 이게 훨씬 편합니다. 먹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처음부터 보리밥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찰 수 있어요. 처음엔 쌀 8, 보리 2 정도로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쌀 7, 보리 3 정도까지 올리면 됩니다. 보리는 미리 불려서 밥을 지으면 훨씬 부드럽고 씹는 부담도 줄어요. 물을 조금 넉넉히 잡는 것도 좋습니다. 이 보리차도 괜찮아요. 보리차에는 베타글루칸이 밥만큼 많이 들어간다고 보긴 어렵지만 카페인이 없고 물 대신 마시기 편합니다. 특히 커피를 자주 드시면서 물은 거의 안 드시는 분들, 보리차로 바꾸면 수분 섭취를 늘리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보리차만 마신다고 콜레스테롤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핵심은 밥의 일부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번입니다. 보리는 장에서 붙잡아 내보내는 음식이에요. 근데 다음 음식은 보리와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장이 아니라
혈관벽 쪽을 지켜주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양파예요. 양파는 너무 흔해서 약간 얕보이는 음식이에요. 김치찌개에도 들어가고, 불고기에도 들어가고, 된장찌개에도 들어가고, 볶음에도 들어갑니다. 그냥 단맛 내는 채소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양파에는 혈관 건강과 연결되는 성분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퀘르세틴, 또 하나는 황화알릴입니다. 퀘르세틴은 항산화 성분이에요. 항산화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과를 깎아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으로 변하죠. 공기와 만나 산화되는 겁니다. 우리 혈관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것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더 잘 달라붙고 염증을 만들기 쉬워집니다. 퀘르세틴은 이 산화 과정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 레몬즙을 뿌리면 갈변이 늦어지는 것처럼요. 특히 양파의 겉부분과 껍질 쪽에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버리는 부분이 사실은 성분이 진한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들을 보면 퀘르세틴 섭취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있어요. 일부 메타 분석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평균 3에서 7mmHg 정도 낮아지는 경향이 보고됐습니다. 숫자가 작아 보이죠? 근데 고혈압 연구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5mmHg만 낮아져도 뇌졸중 위험이 의미 있게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성분인 황화알릴은 양파를 썰 때 눈을 맵게 하는 성분이에요. 눈물 나게 하는 그 성분이 혈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 속 혈소판은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띠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혈소판이 과하게 뭉치면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황화알릴 성분은 혈소판이 불필요하게 뭉치는 것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먹는 법입니다. 퀘르세틴은 열에 비교적 강한 편이에요. 찌개에 넣고 끓여도 어느 정도 남습니다. 근데 황화알릴은 열에 약해요. 양파를 오래 볶으면 매운맛이 사라지고 달아지잖아요. 그 과정에서 휘발성 성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을 생각하면 생양파를 조금이라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양파가 너무 맵다면 얇게 채 썰어서 찬물에 10분 정도만 담가 두세요. 너무 오래 담가 두면 좋은 성분도 빠질 수 있으니까 10분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물기를 빼고 식초 조금, 참기름 몇 방울, 깨를 넣어 무치면 반찬으로 먹기 좋아요. 고기 드실 때 같이 먹으면 기름진 식사의 부담도 덜 느껴집니다. 매일 반 개 정도면 현실적인 양이에요. 속이 약한 분은 더 적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양파 껍질도 버리지 마세요. 겉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이면 양파 껍질차가 됩니다. 색이 진하게 우러나고 맛은 생각보다 구수해요. 다만 농축액처럼 너무 진하게 너무 많이 드시는 건 권하지 않아요. 특히 혈압약, 혈액을 묽게 하는 약,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분들은 양파즙이나 양파 농축액을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음식으로 적당히 드시는 것과 농축 제품을 많이 드시는 건 다릅니다. 약 드시는 분들은 여기서 꼭 멈추고 기억하셔야 해요. 지금까지 두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리는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을 붙잡아 내보내는 물걸레 역할. 양파는 혈관벽의 산화를 줄이고 혈소판이 과하게 뭉치는 쪽을 누그러뜨리는 보호막 역할이에요. 근데 혈관 건강에서 또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중성지방과 피의 끈적함이에요. 여기서 세 번째 음식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식재료예요. 들깨가루 넣은 감자탕, 들깨 수제비, 들기름 두른 나물, 깻잎 장아찌까지 한국 밥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들깨를 그냥 고소한 맛으로만 보면 아까워요. 들깨와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 하면 고등어, 연어, 참치를 떠올리시죠? 맞아요.
생선에도 좋습니다. 근데 생선을 자주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린내가 싫거나 가격이 부담되거나 씹기 어렵거나 혼자 사셔서 굽는 게 번거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들깨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식품 성분 자료를 보면 들기름 지방산의 50%에서 60% 안팎이 알파리놀렌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 중에서는 꽤 높은 편이에요. 이 성분이 혈관에서 하는 역할은 자동차 앞유리 성에를 녹이는 따뜻한 바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가 너무 끈적해지고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환경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은 중성지방 관리에 대한 연구가 많고 염증 반응과 혈소판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혈관이 갑자기 깨끗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과장이에요. 그치만 매일 쓰는 기름의 종류를 바꾸는 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고 진짜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들기름을 몸에 좋다고 하면서 프라이팬에 두르고 볶음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들기름은 열에 약합니다. 특히 오메가3는 산화에 약해요. 높은 온도로 오래 가열하면 좋은 지방이 망가지고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나쁜 방식으로 먹는 셈이에요. 그래서 들기름은 불을 끈 뒤에 넣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나물을 무칠 때 마지막에 한 숟가락, 밥에 비빌 때 한 숟가락, 국이나 찌개를 다 끓이고 불을 끈 뒤 마지막에 조금 넣는 방식이 좋습니다. 들깨가루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팔팔 끓이기보다 마지막에 넣어 고소한 맛을 살리세요. 아침에 따뜻한 물이나 두유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화가 괜찮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보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산패가 빠릅니다.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세요. 가능하면 작은 병을 사서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냄새가 평소와 다르게 쩐내처럼 나거나 색이 이상하게 진해졌거나 맛이 쓰다면 아까워도 버리셔야 해요. 산패된 기름은 혈관 건강을 위해 먹는다는 목적과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아깝다고 드시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메가3가 좋다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들기름도 결국 기름입니다. 한 숟가락에 열량이 꽤 있어요. 보통 하루 한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 수술을 앞둔 분, 멍이 잘 드는 분은 과하게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음식은 약이 아니지만 몸 상태와 약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세 가지를 들으셨으면 혈관 관리의 큰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보리는 붙잡아 내보내고 양파는 산화를 막고 들깨는 지방 균형을 도와줍니다. 근데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앞에 세 가지가 혈관 속 찌꺼기와 피의 질을 다뤘다면 마지막은 혈관이 얼마나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두고도 그냥 생내는 채소로만 쓰는 음식이에요.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토마토가 혈관 청소 음식이라고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붉은 색소 성분이 풍부해요. 라이코펜은 강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 LDL, 콜레스테롤 산화와 혈관 염증 환경을 줄이는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이 혈관벽을 지키는 레몬즙 같은 역할이라면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녹이 쓰는 것을 늦추는 코팅제에 가깝습니다. 토마토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어요. 칼륨이 들어있어서 나트륨 배출과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 식탁은 국, 찌개, 김치, 젓갈, 장류 때문에 나트륨이 높아지기 쉬워요. 짠, 음식을 오래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집니다. 혈관은 고무호스처럼 계속 높은 압력을 받으면 탄력이 떨어져요. 토마토 같은 칼륨이 있는 식품은 전체 식단 속에서 짠맛의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 연구를 보면 토마토, 올리브유,
채소, 생선, 견과류를 많이 먹는 식사 패턴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을 잘 지킨 그룹에서 심혈관 사건 위험이 대략 30% 안팎 낮게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물론 그 효과가 토마토 하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치만 토마토가 그 식단의 중요한 축인 건 분명합니다. 토마토는 먹는 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많은 채소는 생으로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라이코펜은 익히고 기름과 같이 먹을 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처음엔 저도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게 무조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라이코펜은 열을 받으면 몸이 쓰기 쉬운 형태로 바뀌고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토마토는 살짝 익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토마토를 썰어서 팬에 살짝 익히고 불을 끈 뒤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아주 조금 곁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들기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을 끄고 넣어야 합니다. 계란을 드실 수 있는 분은 토마토 달걀 볶음도 괜찮아요. 다만 기름을 많이 붓고 오래 볶는 방식은 피하세요. 토마토를 푹 익혀 수프처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씹는 힘이 약한 분들께 특히 편합니다. 근데 토마토도 모든 분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의사에게 칼륨을 조심하라는 말을 들은 분은 토마토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또 위식도 역류가 심한 분은 토마토의 산미 때문에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양을 줄이거나 익혀서 드시는 게 낫습니다. 이제 4가지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보리, 양파, 들깨, 토마토. 전부 비싼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역할은 다릅니다. 보리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붙잡고 양파는 산화와 혈소판 뭉침을 조절하는 쪽을 돕고 들깨는 오메가3로 중성지방과 피의 질을 챙기고 토마토는 라이코펜과 칼륨으로 혈관벽과 혈압 환경을 받쳐줍니다. 한 음식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4가지가 각자 다른 문을 맞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몸에 좋다니까 갑자기 많이 먹는 거예요. 보리밥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배가 더부룩해서 포기합니다. 양파즙을 박스로 사서 하루에 몇 봉씩 마십니다. 들기름을 좋다고 볶음에 듬뿍 씁니다. 토마토를 신장 상태도 모르고 매일 많이 먹습니다. 이러면 오래 못 갑니다. 혈관 관리는 몰아치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겁니다. 작게, 꾸준히, 안전하게 가야 해요. 실제로 72세 남성 한 분은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함께 높게 나왔어요. 약을 바로 시작할 정도인지는 담당이와 상의 중이었고 식사가 아주 불규칙했습니다. 아침은 흰쌀밥에 젓갈, 점심은 국수, 저녁은 고기와 술이 잦았어요. 이분에게 거창한 식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침밥의 30%를 보리로 바꾸고 저녁 고기 반찬에는 생양파 무침을 붙이고 나물에는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불끈 뒤 쓰고 일주일에 4번은 토마토 수프를 먹게 했어요. 8주 뒤 검사에서 체중이 조금 줄고 중성지방이 꽤 내려갔습니다. 물론 음식만의 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술도 줄이고 걷기도 같이 했으니까요. 근데 식탁이 바뀌니까 생활 전체가 따라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68세 여성 한 분은 양파즙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혈압약을 드시고 있었는데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농축 양파즙을 하루 여러 포씩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지러움이 잦아졌어요. 이런 경우는 좋은 음식도 방식이 문제입니다. 특히 약 드시는 분들은 음식도 농축하면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자연식품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럼 하루 식탁에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요? 아침에는 보리 섞은 밥을 드시거나 밥이 부담되면 보리차를 곁들이세요. 점심에는 양파가 들어간 반찬을 하나 부치되 가능하면 생양파를 조금 포함하세요. 저녁에는
나물이나 두부 위에 들기름을 불 끈 뒤 한 숟가락 이내로 쓰세요. 그리고 간식이나 가벼운 반찬으로 익힌 토마토를 주 3회에서 5회 정도 넣으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끼에 다 넣으려 하지 말고 하루 안에 나눠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같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음식만 바꾸고 걷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식사 후 10분 걷기만 해도 혈당 출렁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도 너무 적게 마시면 피가 더 끈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잠을 계속 부족하게 자면 혈압과 혈당이 흔들립니다. 혈관은 음식 하나만 보는 기관이 아니에요. 생활 전체를 봅니다. 그래도 시작점은 밥상입니다. 가장 자주 반복되니까요. 오늘 내용의 핵심은 세 문장입니다. 첫째, 손발 저림과 피로를 무조건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둘째, 보리와 양파와 들깨와 토마토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혈관 환경을 도와줍니다. 셋째, 많이 먹는 것보다 맞게 먹고 오래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딱 하나만 바꾸세요. 흰쌀밥에 보리를 조금 섞고 양파 한 접시를 곁들이고 들기름은 불 끈 뒤에 쓰고 토마토는 살짝 익혀 드세요. 약을 드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양을 늘리기 전에 담당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